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제 강하게 마감이 됐었던 뉴욕 증시, 오늘은 어떻게 끝이 났는지 미국장 마감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변수들이 또 생겨난 건지 미국 주식 마감 노트를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란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좀 반응을 한 듯하고요. 결국에는 미 연준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오미크론보다는 물가를 신경 쓰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예상에 못 미치는 2022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됐고요. 애플이 통신 반도체도 자체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일에 강한 상승폭을 반납하고 또 동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로 하락을 했고요. AMD와 퀄컴이 모두 5%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AT&T가 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저조한 실적 이후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내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 화이자, 노바백스 등 미국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도 상승 흐름 속에서 뉴욕 증시 안에서 견조한 주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의 시장은 FOMC 결과 발표 이후 하루짜리 반등에 불과했었던 걸까요? 늘 이제 FOMC 결과가 난 이후로는 그 다음날 시장이 또 다르게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각 나라별로 정책 정상화가 진행이 된 만큼 다시 기업과 종목들은 각자의 체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종목과 기업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이어갈게요.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보고 저희는 이쪽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로봇으로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어제 강하기도 강했고 근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분야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제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니즈가 있었습니다. 네, 뭐 주말쯤에 나와서 이제 월요일에 제가 반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어제 또 한 번 움직였어요. 이 삼성전자 모멘텀이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큰 건가요? 크죠. 뭐 가장 글로벌하게 제조업 중에서 메이저 회사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일 수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100억이 넘는 현금을 가져가고 있고 또 최근에 M&A를 위해서 3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봇 관련 TF팀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식 사업팀으로 이제 이번에 개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경쟁사들도 이미 로봇 산업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조업의 가장 큰 회사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면 하는 기대감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보시면 화이자가 이제 아레나 제약이라는 회사를 직접 인수했는데 대형 M&A는 항상 그 업황의 호전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하는 걸 가지고서 뭐 M&A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좀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하면 저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게 LG 쪽이다라고 LG 쪽이 많이 했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도 LG와 삼성의 대결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LG가 많이 했어요. 로봇. 보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용 로봇 업체인 로보스타죠. 스타도 이제 인수를 했었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잘 만드는 회사죠. 또 그리고 향후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품 쪽으로도 하고 또 소비 가전 쪽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큰 이제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위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결국 자동화 공정, 제조 공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로봇들의 쓰임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최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제조 공정에서 로봇에 관련된 것들을 넣을 경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미세한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쪽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국가들에서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죠. 강점을 보이다 보니까 제조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산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제품들 같은 가격 자체가 보통 저희가 이제 가격 단가 자체가 높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내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필요하고 또 직접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 로봇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감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들도 보면 공급난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리스크가 됐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동화가 된다라 그러면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또 최근에 물가가 문제죠. 물가라는 건 노동비랑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노동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로봇의 좀 더 빠른 현실화 혹은 산업화를 야기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좀 틀리긴 합니다. 자동차와 또 일부 전장 제품과 또 일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틀리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또 빠르게 증가하는 굉장히 것도 크죠.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러면 로봇은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네.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두 축으로 우리가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편한데 원래는 사람의 로봇이 많이 쓰였었지만 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소비용 로봇으로 많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말씀드리겠지만 물류센터 같은 로봇에 들어가게 네.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일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 기업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업 분야에서 과연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등등을 점검해 네, 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한 게 로보티즈인데 리포트 보니까 이제 배송 로봇과 관련된 투자 네. 포인트가 존재하더라고요. 네, 네, 네. 결국엔 코로나19로 그러면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네, 일단 가장 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로봇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쓰였을 때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송 로봇이라고도 하고 이제 어떤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송을 해주는 거죠. 로봇 장비가 와서 이렇게 보통 TV 보시면은 이제 텔레비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송이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송이에요. 사실 뭐 키오스크나 아니면 은행의 영화관에 있는 것들은 우리 사부자들이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정밀한 또 제어가 움직이는 뭐 음식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제어가 필요한데 이송 로봇은 사실 힘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물류센터 가시면은 그 이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보통 컨테이너 벨트에다가 사람들이 물건을 넣고 그걸 옮긴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빼내는 형태인데 가장 쉽게 그냥 로봇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부분들이 대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번 확진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공장들이나 제조업들이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한 최근에 화재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네.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송하는 부분에서 늘어날 거고 광범위하게 보시면 사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드론 같은 것들도 로봇과 굉장히 밀접해 있죠. 로봇이란 게 제어해주고 컨트롤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져서 향후 성장성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나 그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는 아마존이 조금 네. 떠오르는 것 같다라는 그쵸.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로봇 관련된 회사는 좀 적자 기업들이 많은 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네,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로봇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일본과 로봇에 비해서 사실 약한 분야가 맞아요.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한 제어 계측 쪽엔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이제 외산이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매출이 산업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90% 이상이 외산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출 자체가 크지 않고 연구비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커버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결국은 국산화 니즈가 많아지게 되면 매출도 늘어날 거고요.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용 로봇이나 이런 물류 쪽의 다른 로봇들도 사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에는 좋아질 여지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변모해 나가는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하나 더 볼게요. T-로보틱스가 있던데 네. 리포트를 보니까 이 회사는 진공 로봇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확대 속에서 어떤 수혜와 또 어떤 실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산업용 로봇 업체였었고요. 또 네. 소비용으로도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봤을 때 보통 디스플레이랑 OLED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 패널도 이송을 해야 되고 반도체 웨이퍼도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스터 단에서 보면 핸들러라고 해서 이제 이송하는 형태의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진공 이송을 주로 하다가 반도체 웨이퍼와 그다음에 테스트 핸들러용으로도 이송 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세화를 통해서 미세화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거나 어떤 인위적인 기계 제어 쪽보다는 로봇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 네.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규로 이제 물류 관련해서 로봇을 좀 LG그룹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관제 시스템까지도 같이 엮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류 센터에서 컨테이너 벨트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으로 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소비용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커지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대권 중에 한 명이 뭐 방문했다는 그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박람회에서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와 관련된 종목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가 어제 처음으로 움직인 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저희가 너무 늦게 보는 건 아닌지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 단기 테마성의 섹터로 봐야 되는 건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전략을 먼저 좀 세워주시고 네. 이쪽이 시장 성장성을 좀 잃어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대안이 될 만한 또 종목은 존재하는 건지. 네네네. 일단 먼저 명확하게 좀 네.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12월 안에는 좀 잠깐 뭐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좋은 거란 생각이 되어져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로봇이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FOMC 이후에 크게 기대했던 거는 기존의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 주길 바랬죠.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투자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을 봐도 그렇고 전에 한국 시장을 봐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을 3번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쉬었을 때 뭐가 움직였냐를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그 전에는 또 OLED 섹터도 있고 공통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로 순환이 도는 측면이고요. 사실 로봇 섹터도 저는 지금은 그런 섹터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가 아레나 제약을 인수한 것 같은 트리거가 발생이 됐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있었고 OLED도 애플이 AR이나 VR 같은 거 애플카 같은 데 진출한다는 트리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관련된 얘기 나온 게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한국이 많지가 않고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된 성장을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일단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을 때 RS 오토메이션의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는 이제 삼성항공이라고 전에 있었던 회사죠. 전신.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들이 나와서 2009년에 설립한 로봇 모션 제어기
그냥 드라이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일종의 근육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을 사람으로 말했을 때 하는 로봇 관련 산업에서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CMS예요. 삼성 CMS는 삼성 반도체 공정에 주요 이송 관련된 물류 관련된 공정을 다 공급하는 회사고 또 미국의 로크웰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자동화 회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 이외에도 이제 두산이라든지 현대그룹 쪽에도 매출처가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 쪽으로 잘하는 회사고, 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LG도 또 몇몇 회사들이 지분 투자를 했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투자가 없었는데 네. 삼성 출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의 90%는 외산입니다. 그걸 국산화한다라고 했을 때 동사의 이제 사용처 확대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올해 2분기부터 실적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해 나가면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내에서 RS 오토메이션을 꼽아주셨습니다. 전일자로 나온 DB금융투자 리포트를 보니까 네. 그 로봇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도 이 그래요? 종목이 네네. 들어가더라고요. 차장님이 연관성을 잘 찾아서 픽해 네네.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들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